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최수민님과 원혜인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인내의 시간을 견딘 라부가 요즘 상승폭이 미쳤잖아요. 저랑 같이 분할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수익권이실 텐데요. 전 아마 곧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 좋게 끝났죠. 나스닥 증시나 채권이나 다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중소형주들의 모임인 러셀 2000과 바이오 섹터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은 상당히 좋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물론 은행 섹터도 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시장 자체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라기보다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 특히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나 반도체주들은 워낙 선반영을 많이 하며 그동안 미리 올랐기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쯤 되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에도 한번 순환매가 돌 법한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중국은 차분히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작부터 채권의 분위기가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채권에 뭐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채권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저 인플레 수치가 9월 2.9에서 10월 2.6으로 낮아진 부분이라던가, 사우디에서 유가의 감산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부분이라던가, 여기에 추가로 또 채권이 지난주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던 와중에 연준 인사들이 FOMC 전까지는 말 한마디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면서 튀어나올 수 있는 돌발 변수들도 제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그냥 더 오르려면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다만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게 가장 큰 악재고,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다. 물론 전 채권에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몇 주 동안 너무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이 좀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정이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게,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MF 기준으로도 1%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냥 뭐 보합권에 머물면서 쉬어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월가에서 이번 고용보고서 수치가 채권금리에 불리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번 11월 신규 고용 예상치를 20만 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그 전달에는 15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던 건데, 근데 당시에는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라던가 할리우드 파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고용 수치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런 파업들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또 이번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겹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추가적인 고용이 더 늘었을 거라고 보고,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급격히 오른 신규 고용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 증시의 하락은 결국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그 누구도 반도체 규제가 이제 와서 풀릴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없는데, 아니 우리들 중에서도 이 규제가 풀릴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가 기대합니까? 자, 근데 이렇게 뻔한 뉴스에도 왜 하락을 했냐? 엔비디아를 너무 대놓고 깠어요. 상무부 장관인 레이몬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AI 칩을 중국에 팔기 위해 자꾸 그렇게 재설계해서 다른 모델을 내놓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그거 규제해버린다.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반도체 회사들은 이런 방침을 따라라.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정확히 엔비디아 얘기잖아요. 엔비디아가 자기들 반도체 칩 규제 맞을 때마다 성능 조금 다운시켜서 중국에 팔겠다고 내놓고, 다운시켜서 내놓은 거 규제 맞으면 또 다른 거 살짝 다운시켜서 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말을 뒤지게 안 들으니까.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야, 엔비디아야, 니들 귓구멍이 막혔니? 제발 말귀 좀 알아들어라.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짜증나게 진짜 왜 그래? 미국 정부의 기조를 뻔히 알면서 똑똑한 놈들이 왜 자꾸 그렇게 이악 물고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신제품을 내놓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니들 자꾸 그렇게 재설계하면서 더 이상 힘 빼지 마라.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 다음날 내가 바로 그거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았고요. 원래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 정부에 대항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없잖아요. 결국 엔비디아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테슬라도 중국에서의 11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8%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 감소폭이면 작년 12월 21%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중국 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비아디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31%가 늘었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테슬라 관련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전고점 근처에 거의 다 도달했거나 오히려 전고점을 깨고 잘 나가는데, 테슬라만 유독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부분은 고금리 핑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 고금리니까 아무래도 차 같은 거 사기엔 좀 부담스럽지. 이제 내년엔 금리 인하도 할 거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예전 같은 판매 성장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중국은 금리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아디나 다른 전기차 회사들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 테슬라 이거 뭐 제대로 되겠나?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당겨온 기업이 테슬라인데 이런 고 PER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는 시장의 걱정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외에도 제가 테슬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한참 전에 올렸던 영상인 엔비디아는 잘 나가는데 테슬라는 힘들어지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또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메타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나스닥 증시에는 안 좋은 소식이 가득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